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과 삶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는 고구마가 많은 분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이 높고 영양도 풍부해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같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마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1. 고구마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영양학적 매력 탐구. 먼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의 인기 비결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 때문일까요? 물론 맛도 훌륭하지만 고구마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가 그 인기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의 보고이자 비타민 A와 C를 듬뿍 담고 있는 건강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다재다능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 건강과 시력 보호에 필수적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동일한 효능을 발휘하며 특히 노화 방지 및 각종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서의 고구마의 인기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는 낮은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매우 높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는 고구마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늘어나고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구마는 착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낮은 혈당 지수는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혈당 관리에 유리하며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섭취량을 조절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 만점인 고구마라도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은 아닙니다. 고구마의 특정 성분들이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함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고구마와 상극인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제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가지 조합을 준비했으며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조합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 우유, 고구마와 함께 마시면 정말 괜찮을까요? 소화 불균형의 시작.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우유와 고구마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즐기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왠지 부드럽고 든든할 것 같고 영양도 균형 잡힐 것 같은 느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둘의 만남은 소화기관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소화 과정에서는 섬유질 특유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우유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은 고구마의 섬유질과는 또 다른 소화 효소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문제는 바로 이 소화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마치 느린 기차와 빠른 기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는 것처럼 고구마의 섬유질과 우유의 단백질은 위장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되려고 합니다. 섬유질은 비교적 천천히,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장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한정적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소화 효소가 동시에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분비되면서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복통이나 설사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밤새 휴식했던 소화기관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화에 부담을 주는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해서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지만 우유와의 조합은 잠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우유보다는 맑은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돕고 고구마의 단맛을 더욱 깔끔하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혹은 우유를 꼭 곁들이고 싶다면 고구마 섭취 후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2. 설탕 과다 음식, 고구마의 건강함을 가릴 수 있어요. 혈당 롤러코스터 주의보.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단맛 때문에 때로는 더 달콤하게 즐기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고구마와 설탕의 만남은 생각만큼 달콤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고구마를 섭취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구마는 분명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인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구마 속 복합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구마의 장점은 설탕과 같은 단순당과 만나는 순간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만약 고구마를 꿀이나 시럽에 듬뿍 찍어 먹거나 달콤한 시럽이 잔뜩 들어간 고구마 라떼, 혹은 설탕 코팅된 마탕, 고구마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함께 섭취한다면 고구마 자체의 낮은 혈당 지수 효과는 무색해지고 맙니다. 오히려 설탕의 영향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우리 몸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기력감,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체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입니다. 특히 이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고구마와 설탕의 조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구마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설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구마 디저트나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꿀 시럽, 설탕, 잼, 초콜릿 시럽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첨가물이나 가공식품과의 조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고 싶다면 굳이 설탕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고소한 맛과 향이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고구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본연의 건강함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고단백 음식, 돼지고기, 달걀, 든든함 뒤에 숨겨진 소화 불균형 시간차 섭취 전략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음식군은 바로 고단백 식품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달걀과 같이 우리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고단백 음식들은 고구마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며 고구마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거나 간편하게 아침 식사로 고구마와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소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유 섹션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소화되는 속도와 필요한 소화 효소가 다릅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고구마는 비교적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나 달걀은 탄수화물에 비해 소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까지 높아 소화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소화 속도가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이 동시에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화기관은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여러 대의 차가 좁은 길목에 동시에 몰려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 내에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뒤섞여 소화효소의 작용이 분산되고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같이 지방 함량이 높은 고단백 식품은 위장의 운동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 고구마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심하면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걀 역시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경우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고구마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식사이지만 동시에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때 소화가 더딘 고단백 식품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고구마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아침 시간에는 소화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식단 구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고단백 음식을 아예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고구마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할 때는 시간 간격을 두어 소화기관이 각각의 음식물을 충분히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돼지고기 요리를 먹었다면 간식으로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은 최소 2-3시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고구마를 먼저 섭취하고 2-3시간 후에 달걀이나 닭가슴살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시간차를 두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고구마와 고단백 식품을 꼭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다른 채소나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어야 한다면 돼지고기 볶음에 양파, 양배추, 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풍부하게 넣고 김치나 된장찌개와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 카페인 음료 커피, 콜라, 고구마의 건강함을 방해하는 뜻밖이죠. 신경계와 소화기관의 불편한 동행. 마지막으로 의외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카페인 음료입니다. 대표적인 카페인 음료인 커피와 콜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일부 차 종류까지 포함됩니다. 건강을 생각해 고구마를 챙겨 먹으면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무심코 함께 섭취하는 것은 마치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불편함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의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은 신경 기능과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이죠. 하지만 바로 이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를 카페인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과 카페인의 만남은 신경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고구마 속 칼륨이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이는 칼륨과 같은 미네랄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로 칼륨을 보충하려 했지만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칼륨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소화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이미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카페인의 자극이 더해지면 소화기관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복부 불편감, 잦은 방귀 심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이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을 쫓기 위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졸음을 쫓고 싶다면 커피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고구마 섭취 후 최소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시간 동안 고구마는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되고 카페인의 자극이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고구마 카페인 음료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명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션 3. 고구마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이제 맛과 영양 모두 훌륭한 고구마를 우리 몸에 더욱 이롭게 섭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먹는 통째로 섭취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구마 속살만 먹고 껍질은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마치 보물섬을 눈앞에 두고 금은보화는 놔둔 채 모래만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속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속살보다 더 풍부한 영양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껍질에 더욱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은 고구마의 영양학적 가치를 100%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것은 기본, 꼼꼼하게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희석한 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째 찐 고구마는 껍질의 쫄깃한 식감과 속살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더욱 다채로운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독 혹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미니멀리즘 섭취법입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 훌륭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품입니다. 굳이 복잡한 조리법이나 다른 음식과의 과도한 조합을 시도하기보다는 고구마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소화 부담이 적은 가벼운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마는 다른 음식, 특히 고단백, 고지방, 설탕 과다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불량이나 혈당 급상승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건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즐기고 싶다면 샐러드처럼 신선하고 가벼운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잎채소 샐러드,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채소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촉촉한 섭취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구마 특히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물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구마를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비가 악화되거나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어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음식물이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먹기 전, 먹는 중간, 먹은 후에도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운동 후에는 더욱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더욱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팁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고구마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섭취하기보다는 어떤 음식과 피해야 하는지 알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음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